예, 마켓 주민 최근에 친환경 그린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우리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수소, 풍력, 태양광 이런 게 대표적인데 태양광 에너지 쪽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최근에 풍력, 해상 풍력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 기업들 너나 없이 지금 수소를 한다 그러지 않나요? 근데 태양광은 조금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의 비중 또 사용 빈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일단 나와 있는 자료 보시면은 태양광이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은 부분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최저로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일단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평균 이용률이 14.25%라 가지고 굉장히 낮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소수력이라든가 일반 수력 아니면 풍력 같은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계절을 타다 보니까 여름에는 오히려 더 과열이 되기 때문에 이 발전 용량이 좀 줄어도 겨울은 겨울대로 해가지고서는 일조 시간이 짧아서 이 발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차라리 오히려 70%에 육박하고 있는 연료전지를 차라리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예, 일단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는 이 태양광이 약간은 좀 덜 빛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태양광이 전체적으로 신재생 가운데서 활용, 사용 빈도가 좀 낮은 거는 사실인데요. 또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태양광 같은 경우 일단은 설치를 한번 잘 하기만 하면은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서는 꾸준하게 전력을 뽑아줄 수 있다는 것이 생산해 주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일단 규모에 관계없이 일단 발전 효율이 굉장히 일정하죠. 왜냐하면 패널에서 나오는 나오는 발전 효율을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20년 정도 지나더라도 80% 이상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유지 보수만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해주면은 그게 큰 문제 없이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유지 보수가 굉장히 좀 힘든 게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장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인버터라든가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이 독립형이라 그래 가지고서 이제 오로지 태양광을 충전했다가 이것만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형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주기적으로 한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에 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최소로 하면서 잘 유지하느냐가 사실 이 태양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데는 꽤 많습니다. 네. 이제 농촌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산비탈 이런 데 태양광 패널을 깐 곳도 많고요. 가정용 아파트에도 보면 베란다에 이렇게 태양광 집진 장치 단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용이나 혹은 농가에서도 그런 이거를 발전을 한전에다가 다시 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정도로는 괜찮은데 이게 산업용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는데도 태양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는데요. 산업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산업용으로 보시면은 일단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것이 산업에서 들어가는 전기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태양광 하나만 가지고서 커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의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일반 공장 시설로 봤을 때는 크게 네 가지로 가는데 첫째 뭐냐면 공장에서는 생산 시설에 들어가는 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조명에 들어가는 전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에 들어가는 전력을 또 따로 분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직원 복지에 관련된 것들을 해서 4개 분야로 가르는데 보통 이제 태양광 같으면은 조명 아니면은 이제 이런 복지 분야 이쪽으로 해가지고 보통 연계를 하는 거죠. 지금 요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이제 공장 지붕에다가 이렇게 해서 패널을 깔아놓은 건데 보시게 되면은 공장의 지붕의 경사를 따라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태양이 도는 방향에 남쪽을 보고서 일단 최대한 발전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해 가지고 향을 잡아가지고 설치했을 때 저런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말고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일단 현장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김천에 있는 삼성에서 했던 19메가와트 규모의 실제 태양광 발전소 단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시게 되면은 남쪽으로 해서 향을 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요거는 돌아가면서 태양의 향을 보면서 시시각각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죠. 여기 한 4만 평 정도 임야에다가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게 되면 주차장에 있는 태양광 판넬이 요건 이제 오산 쪽에 있는 그 공용 시설에다가 일단 해놓은 건데요. 요거 예. 같은 경우는 한 200kW 정도 뽑아냅니다. 그러면 200kW 정도 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뭐 일반적인 그 시설의 조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간단한 그 에어컨 정도는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그 정도의 출력은 충분히 나오는 거죠. 네. 보조적으로 사용을 일단 하고 있다는 거고요. 수소는 물에서 뭐 나중에 추출해내면 최고 좋지만 아직은 그게 어려운 거. 부생 수소들이 공장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수소가 되고 LPG로도 수소를 만들고. 근데 사실 풍력이나 태양광은 바람이 그렇게 한국의 지형이 많이 부느냐, 태양광도 일조량이 충분하냐가 이제 경제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잖아요. 태양광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기후 측면에서의 일조량 여건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 네. 태양광이 이 실리콘 패널로 하는 이런 태양광 발전이 원래 나오게 된 그 원 근본이 이제 북유럽 쪽에서 원래 나왔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 독일 쪽에서 많이 해가지고 하게 된 건데 이 원래 이쪽은 풍력이라든가 아니면 수력 발전이 훨씬 더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조적인 개념으로 태양광을 이제 개발하게 된 건데 이 태양광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패널이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발전하느냐가 가장 큰 요소거든요. 그래가지고 실험실 상용화가 아니라 실험실 상에서는 한 50% 이상의 효율을 보였던 그런 뭐 블랙 실리콘 같은 것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서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더 낮은 뭐 중동이나 이쪽으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과열이 일어나면은 이 패널의 효율이 안정적으로 안 되는군요. 네,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실제로 중동 같은 경우 심지어는 이거를 설치했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국가별로 해가지고서 원래는 실리콘 패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그 효율성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립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별로 이 실리콘 패널을 만드는 그 비율이라든가 그 배합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그 두께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더 조금씩 다르게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수출 향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국가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용화된 태양광 패널은 최소 한 18%에서 최대 2% 혹은 그 이상 정도를 보통 발전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패널들이 기본으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폴리보다는 일단 모노실리콘이라 그래 단결정 실리콘으로 된 이런 패널들이 오히려 더 그런 걸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이제 중동 쪽도 그러니까 이 뜨거운 사막에 가면 태양광 씌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진 않네요. 유럽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해외 국가들 가운데 태양광을 가장 좀 잘 활용하고 있거나 혹은 선도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고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네. 우선 선도적으로 도입을 했던 나라는 우선 중동 산유국들이 우선 네. 기본적으로 먼저 했었죠. 그랬는데 일단 2013년도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샴스1이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상용화 발전을 중동에선 최초로 일단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후반, 그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이때부터 해가지고 2014년도까지 해가지고서는 이 중동에서 굉장히 갑자기 이런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해 가지고서 붐이 한번 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얘들이 이게 그 생각보다 잘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는 문제가 생겼는데 안 움직이는 게 뭐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이거 이만큼 해가지고 한 100kW 정도 출력을 낼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는 50kW도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찾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었고 또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 이제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야 그러면 아예 우리 열이 많으니까 태양 열 발전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지별판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열 교환기 이제 힐 익스체인저를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증기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걸로 이 증기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을 시키자 이런 것까지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배관이 너무 과열돼가지고 터지거나 이쪽으로 해서 그 과열 수증기가 나오는 상당히 그 좀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경우가 좀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중동이 처음에 도입하고 나가지고는 상당히 좀 한마디로 좀
처음 도입한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실험 대상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약간은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더 효율이 높은 그런 기계라든가 인버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이제는 그 정책을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파워를 올라가면서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앞으로 대규모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이걸 가지고서 앞으로 그 석탄 발전을 좀 많이 대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앞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얘기 오늘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태양광 하면 뭐 OCI, 하나솔루션, 기업 얘기, 뭐 폴리실리콘 가격 이 정도만 얘기하는데 산업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김 소장님께서 그 얘기를 좀 깊이 했고요. 결국은 투자자들 입장에선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의 기회나 전략을 가져가느냐인데요. 몇 가지 조금 궁금한 게 그 페브로스카이트라는 기술 측면에서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산업 측면에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하고요.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 지난번에 신장 위구르 그러면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오르면서 국내 태양광 올랐잖아요. 네. 그 두 가지 측면의 영향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페브로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까지 계속 개발을 해왔던 것들인데 네네. 요거는 아직은 조금은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파일럿으로 해가지고서는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아마 2020년 중반 정도 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어느 정도 분명히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파일럿 단계에서 만약 실패하면 또 이게 또 시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쭤보셨던 네, 게 미중 갈등 예. 때문에 이제 폴리실리콘 사실 폴리실리콘이 중국에서 덤핑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예. 최근에는 이제 미중 갈등이 오히려 폴리실리콘 가격을 올리고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 가능성도 지속 가능한 건지. 지금 네. 우선은 미중 양국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친환경 에너지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가 좋은 이 태양광 발전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부지, 쉽게 해서 사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암석이 많은 이런 지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지대도 대규모로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럼 이런 데에다 깔고 나가지고 배선 송전 시스템만 제대로 깔아주면은 전기 송전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이런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부지에서만 했던 것을 말고 이런 그 맹지라든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땅에다가 하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해상 풍력 하듯이 이제 해상 태양광 발전이 또 이제 각광을 받을 걸로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상에서 했을 경우에는 적정 온도까지 해서 과열이 되면 바닷물이 이제 어느 정도 식혀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냉각기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상 태양광도 앞으로 그만큼 더 발전에 해상 각광을 태양광.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넓이 이 부지에 제한이 없고 이거에 네. 대해 가지고서도 나라에서 허가만 해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관심이 있을 많이 관심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척 사업이라든가 일단 연안 해상 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 아니면 이쪽을 투자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려 그러면 역시 이제 배전 송전 설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배전 설비 그래서 특히 케이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버터라든가 변압기 특히 이제 그 태양광용 변압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설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들도 앞으로 상당히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양광의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료 폴리실리콘 이런 거보다는 이제 태양광을 해상 쪽으로 새롭게 도입한다든지 발전을 시키는 거를 끌고 오는 배전, 송전, 네, 뭐 이런 쪽나 폴리실리콘이나 모듈보다는 배전, 송전, 시스템 이런 쪽이 더 유망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태양광 산업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산업을 우리가 사실 알아야 그 밸류체인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마켓 주민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